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완벽하게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이대로만 하면 거래가 된다 싶은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방법입니다. 앱을 켜는 순간부터 주문 넣는 손동작까지 헤매는 구간을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난리가 났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을 포인트만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은근히, 아니 대놓고 돈을 갉아먹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수익률은 올리기 어려워도 새는 돈 막는 건 오늘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감으로 찍기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자동으로 보조받는 흐름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공부 비용을 줄여주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고정 댓글도 꼭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도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럼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요. 숫자 한 방으로 체감되게 보여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같은 돈인데 결과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보시면 느낌이 확 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2026년엔 대략 2,660만 원 수준이.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그림이죠. 숫자만 봐도 온몸이 쭈뼛해집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은 무시하면 안 되는 시장이구나를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그 변동성이 기회가 되는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이 생깁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장치가 있죠. 적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운용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사용하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고들 설명합니다. 큰 자금이 있으면 몰라도 소액은 이 기능 없이는 수익 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실력 이전에 전장이 중요하고 전장 이전에 수수료와 기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타를 할수록 수수료 차이는 진짜 무섭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들 느낍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속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단타에선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 처음 보면 대부분 표정이 굳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수수료에 목이 잡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같은 실력으로도 이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실력이 좋아도 계속 깎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일수록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보에게는 이게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정리됩니다. 같은 타점이라도 배수가 다르면 결과 체감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들 정리합니다. 이건 동선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A 거래소가 어디냐, 이거 궁금하시죠? A 거래소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괜히 숨기는 게 아니라 링크 정리를 그쪽에 해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한 끗 차이로 수익이 갈립니다. 먼저 개념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죠.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그럼 롱은 언제가 좋으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며 올라가는 흐름, 즉 올라갈 때 더 사는 힘이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면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곤 해서 롱 쪽 확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올라서 사고 더 올라서 또 사는 힘이 생길 때 롱이 편해집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흐름이 뜨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려줄 힘을 잃은 상태죠.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구간은 숏이 훨씬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반대로 익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올라가는 장은 생각보다 빨리 꺾이면서 숏 구간을 줍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도 압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럴 땐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힌트가 됩니다. 유명한 신호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변동성과 방향을 더 또렷하게 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도 같이 쓰면 좋습니다. 흐름이 강한지, 흔들림이 커지는지, 지금이 확장 구간인지 수축 구간인지가 보입니다. 결국 롱과 숏은 근거로 잡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확인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근거를 들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요.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만 뽑아서 실제로 손에 붙는 영상으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